요즘 제가 요새 12,000보씩 걷기 하고 있거든요. 12,000보? 네, 하루에 12,000보 걷기. 오, 예, 대단하십니다. 네, 미밴드 착용하고 하루에 12,000보씩 하는 거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출근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근데 아침에 예. 좀 하고 퇴근하고 조금 하고 하면은 이제 12,000보 채울 수 있는데 예. 확실히 뭔가 좀 그래도 개운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코드맨도 좀 했었잖아요. 만보 걷기. 예, 예. 저 만보 걷기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한 11,000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나 하는 타임이죠, 저희. 예, 아무 얘기나 이제 네. 약간 쉬어가는 겸 해가지고 좋습니다. 아무 얘기나 하시죠. 어땠어요, 휴가? 제주도를 제가 갔다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제가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네. 비행기가 비싸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는 비행기랑 저녁에 오는 비행기가 비싼데 저는 반대로 저녁에 갔다가 오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이 진짜 저렴합니다. 3만 원도 안 됐어요, 왕복. 진짜요? 예, 예. 스쿠터를 렌트를 했어요. 혼자 가니까 뭐 차를 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스쿠터를 렌트를 했는데 대체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혼자 가서 재밌는 것보다 둘이 가서 보통 재밌는 것보단 못하다. 혼자서 극상의 재미보다는 둘이서 네. 평타 재미가 더 낫다. 예,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방송 못한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양해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착하신 분들만 착한 있는 것 고객들. 같아요. 예. 맞아요. 보자.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주에 좀 공유하고 싶었던 게 인프런 그 장애 예. 났었던 건데 인프런 장애 공지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직접 이제 왜 장애가 났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써줬고 이제 발표 자료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가 장애였었고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인프런이 요번에 이제 대학생 커뮤니티 중에 좀 되게 큰 곳에서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트래픽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막 엄청 큰 트래픽은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인프런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펙이나 아니면은 서버 대수나 그 서버 대수마다의 사양을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다. 성 테스트 하진 않았지만 대충 예상되는 트래픽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다 하고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날은 괜찮다가 이벤트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이때까지 무조건 쿠폰을 등록해야 돼. 선착순은 아니고 뭐 배민처럼 뭐 이렇게 3,000원 쿠폰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요때 지나면 더 이상 쿠폰 등록을 못해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좀 많이 등록 요청이 왔었죠. 그렇겠네요. 조회 요청 수가 좀 많아가지고 CPU가 조금씩 오르다가 그래도 이제 예상 범위 내에서 조회가 쳐지는데 갑자기 이제 막 데드락 콜이들이 막 올라왔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락 콜이랑 에러 콜이랑 슬로우 콜이는 다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서 보고 있었는데 락 콜이들이 막 올라오길래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봤는데 쿠폰이니까 이 쿠폰에 카운트를 플러스 1 시키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 썼다 몇 명이 썼다 제한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쿠폰 플러스 1 하는 카운트 컬이가 서로 이제 같은 쿠폰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 쿠폰에 대한 이제 조회 조건문이 뷰 테이블이랑 서브 컬이랑 막 섞여가지고 조금 이제 PK로 바로 조회하는 업데이트 컬이가 아니고 조금 이제 한 0.5초에서 1초 정도 걸리는 조회해서 이제 카운트 플러스 1 시키다 보니까 그거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0.5초에서 1초 정도 컬이가 도는데 그 0.5초 정도만 걸려도 사실은 동시에 한 50명, 100명이 딱 사용 요청해버리면 서로 딱 락 잡아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 락 잡히는 거여서 와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이걸 킬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계속 이제 락이 계속 잡히니까. 네. 그래서 콜이 킬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쿠폰을 플러스 시키는 거를 조금 이제 우회하는 전략으로 바꿔서 그 쿼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바꿨고 이게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또 락 쿼리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번엔 또 뭐지라고 했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가지고 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신규 가입하시면 저희 이제 쿠폰 드리거든요. 신규 가입 쿠폰. 근데 그 신규 가입 쿠폰이 또 이제 그 카운트 플러스 1 되면서 또 이제 락이 또 막 우르륵 잡히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래도 그때 그래서 막 역대 최고로 가입자 수가 많은 날짜였는데 신규 가입 쿠폰에 관해서도 또 이제 예외 로직 넣어가지고 우회할 수 있게 또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잡으니까 이게 문제고 이게 잡으니까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기는데 뭐 강의 조회하는 거나 쿠폰 조회하는 거나 이런 쪽들이 계속 이제 기존에도 좀 이제 슬로우 될까 말까 한 시간이었어요. 한 2초 정도 쿼리들이 사용자가 조금 더 몰리니까 막 7초, 8초 오래 걸리는 건 이제 200초까지 걸리는 조회 쿼리들이 이제 계속 돌기
걸리기 시작했고 이제 끄다 안 돼가지고 이제 DB 사용을 좀 높였고 근데 DB 사용을 높여도 이제 Node.js가 그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노드 서버 그래서 100대까지 늘렸거든요. 100대까지 늘려도 근데 해결이 안 돼. 이거 뭐지 이상한데 100대는 해야 100대에다가 DB 사용도 엄청나게 고스펙으로 높였는데도 안 되길래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봤더니 커넥션 수가 노드 서버당 DB 커넥션 수를 이제 5개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대가 있어봐야 커넥션이 50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500대로는 1초짜리 쿼리가 돈다고 치면은 사실 500명 동시에 5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초당.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커넥션 수를 이제 5개에서 또 이제 50개로 늘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커넥션 수를 이제 전체 5,000개 DB 스펙도 이제 당연히 그 스펙이 5,000개 이상 커넥션이 가능한 스펙으로 이제 높여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풀렸죠. 그런 이제 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회사에서도 좀 많이 반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부하 테스트나 이런 것도 사실 한 번도 없었고 락 잡히는 쿼리들이 뭐가 있었는지 사실은 몰랐고 조회 쿼리들도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냥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만 트래픽이 몰리면은 전부 다 이제 몇십 초, 몇백 초 이렇게 쿼리가 도니까 그게 다 문제였었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APM이 없어가지고 어느 URL 주소로 지금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거를 정확히 추적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DB 모니터링만 지금 일단 구축된 상태여가지고 그거 위주로 막 찾다 보니까 해결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정확히 7시간 걸렸던 거는 좀 너무 오래 걸렸어가지고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잖아요. 7시간 장애라는 게. 우리가 지금 기능을 치고 확장 나가야 될 때가 맞나? 근데 이게 좀 되게 딜레마잖아요. 항상 모든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일단 장애 나더라도 운영이나 CS로 일단은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기능을 더 추가하면서 좀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능들을 계속 추가할 것인가 서비스를 안정화를 할 것인가의 선택지에서 보통 이제 시리즈 한 AB 정도의 작은 회사들은 확장하는 걸 우선시하지 서비스 안정화를 우선시하지는 않잖아요. 서비스 안정화는 뭐 사용자가 엄청 많아져서 이제는 한 번 장애 나면은 뭐 몇 억씩 손해보는 시점, 몇십억씩 손해보는 시점이 오면 그때 하는데 이번에 너무 큰 대박 장애가 나니까 좀 이렇게 하반기 일정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좀 고민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능이 많이 넣어도 이 정도 장애 또 나면은 사실은 너무 이제 서비스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강사님들한테 사실 강사님들 수강생분들 두 분 다한테 좀 피해가 많이 가는 일이니까 또 하필 그게 금요일이어서 금요일에 다들 막 공부 많이 하시는 시간대인데 그때 좀 나가지고 서버 대수 100대 늘렸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살짝은 좀 어떻게 하지? 물론 이제 커넥션 수의 문제이긴 했지만 그렇죠.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제 노드.js를 비판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노드는 100대여도 이걸 처리를 못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커넥션 수를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에러 로그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남기고 있던 시점은 아니어가지고 야 비동기 빠르다며? 뭐야 이게? 이렇게 될까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바로 전환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고 살짝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노드.js 문법을 배우기 이전에 개발팀 전체적으로 쿼리 튜닝이나 왜 어떻게 하면 데드락이 생기고 트랜지션 어떻게 잡아야 되고 슬로우 쿼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실행계획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학습하고 성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마케팅팀은 사실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내 서비스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트래픽을 발생시켜줬고 신규 가입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려줬었어요. 몇만 단위의 신규 가입자분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마케팅팀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개발팀이 그걸 못 쫓아간 케이스가 되니까 되게 이제 마케팅팀에 되게 죄송했고 저희 이제 전사 회고 때 그 다음 주 월요일 전사 회고 때 했던 얘기인데 제일 잘못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주니어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 주니어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장애 해결은 장애 해결인데 장애 해결과 별개로 해가지고 전사에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군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계속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쿠폰 신규 가입 쿠폰이나 뭐 그 이벤트 쿠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좀 우회적으로 바꿨다. 그리고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도 좀 롱쿼리가 도는 것들은 잠깐 차단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이게 지금 해결될 것 같다. 혹은 뭐 몇 분, 1시간 뒤에 해결될 것 같다. 혹은 지금 조금 안정화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전사적으로 공유를 해야지 이제 장애 CS에 대해서 이제 뭐 하고.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 뭐 지금 뭐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CS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발자들이 전부 다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군분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지금 이거 안 되는 거는 장애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기능을 차단해서 안 되는 건지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유를 저도 이게 제가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거 막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막 집중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서 공유하는 역할도 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되게 답답해 하셨더라고요.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전사 회고 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좀 미숙했고 좀 못했다는 점을 좀 사과를 많이 드렸죠. 그 다른 분들한테 이거 되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해가지고 아마 이 영상 보신 다른 분들은 그런 실수를 좀 안 하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배민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했는데 장애 상황에 공유도 하면서 장애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 잘 했는데 인프런 환경이나 이런 쪽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조금 그 점에서 많이 미숙해가지고 좀 시니어로서 역할을 못했던 점이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면서. 그러셨군요. 인프런 장애 회고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PPT로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금 뭐 데이터독이랑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비교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인프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니지. 저희 개발 바닥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독 들으셨죠? 광고를 넣을지 이번 주 말지에 오는 주 따라서. 목요일에 데이터독이랑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데이터독 전 쓰고 있는데 괜찮고, 물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뭐 인프라스트럭처랑 로그 매니지먼트 그리고 럼이라 그래서 그 리얼 유저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는 거 있는데 그냥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다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로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로그 엔트리랑 비교하면 어때요? 로그 매니지먼트는 로그 엔트리가 UI가 나아요. UI가 좋아요. 그래요? 네, 더 직관적이에요. 로그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뭔가 좋은 더 기능들을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좀 UI가 좀 꼬여있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UI, UX. 네.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로그 매니지먼트는 다른 거 쓰고 막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또 다른 거 막 그렇게 쓰면은 이제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쉬운 대로 이제 데이터독의 제품을 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제가 뭐 되게 하드하게 쓰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뭔가 불편하다라고 또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찾다 보면은 기능을 찾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으로만 지금 저희는 서비스가 아직 작아서 최소한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픈 소스도 좀 오래된 커밋 되게 막 히스토리 막 9년 전 막 이런 거 잘 안 쓰고 최신 거 이렇게 커뮤니티화 잘 돼 있는 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쪽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선택할 때 데이터도 또 이제 최신의 어떤 트렌드 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 지원, 서포트 이런 거가 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었고요. 진짜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 그 자바에서 있는 그 네이버 핀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노드 쪽을 좀 확실히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진짜 많이 좀 했었어요. 써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독이나 뭐 뉴렐릭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직관적인 UI가 진짜 네이버 핀포인트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듀얼로 보통 쓰니까 ELK랑 네이버 핀포인트나 혹은 뭐 데이터독이랑 네이버 핀포인트로 같이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좀 많아가지고. 네. 지금 혹시 네이버 핀포인트 쓰세요? 아니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네, 핀포인트가 진짜 넘사하긴 하죠. 그게 진짜 APM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 핀포인트랑 약간 비슷한 다른 제품도 써봤거든요. 근데 핀포인트가 확실히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것만 좀 사스로 좀 제공 안 하시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 돈 내고 쓸만 하거든요. 그쵸? 물론 돈 내고 쓸만 하죠. 저희가 설치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 설치하면 그 서버 또 용량 꽉 차면 다시 또 늘려줘야 되고 막 진짜 유일한 단점 핀포인트에. 진짜 HBase 관리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진짜 넘사여서 노드 에이전트가 있긴 한데 노드 에이전트 기반으로 한번 써볼까 해서 하는데 아직 그게 이제 콜 스택이 안 나와가지고 현재 그 핀포인트 노드 버전은 그럼 이제 어느 펑션 몇 번째 줄에서 해서 지금 에러가 났고 무슨 그거가 안 나와요. 사실 그거 안 나오면 좀 반쪽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어느 타임 URL까지 나오는데 어느 URL에 어느 파라미터까지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느 펑션에서 에러 나는지 몇 번째 줄이 에러가 나는지가 안 나와서 거의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독을 더 추가로 보고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쪽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APM들은 완전 컨셉을 좀 다르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네이버 핀포인트에 익숙해져 있어 그런가? 다른 APM들 그 UI나 UX를 봤을 때는 직관적이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뭐가 에러다라는 거를 이게 직관적이지 않은데 뭐가 밀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저는 서비스가 좀 더 커지면은 핀포인트 쓰려고 하고 있고요. APM은 지금 다 안 쓰고 있고 APM을 안 써도 되도록 코딩을 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는 APM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써버리고요. 써야죠. 써야 되는데 지금 규모에서는 선택의 문제인데 서버를 더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단순 리스폰스 타임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리스폰스나 뭐 에러 로그 정도로 이제 주석해가지고 장애 알림도 받도록 좀 하고 있고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커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APM을 도입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게 혼자 컨트롤이 다 가능한 상태여가지고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성능 테스트 도구도 요즘 앵그라인더 많은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7월, 8월 달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성능 테스트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능 테스트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설치형을 쓸 거냐 외부 이제 솔루션을 쓸 거냐 이건데 사스는 어쨌든 퍼블릭으로만 트래픽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뭐 API 서버가 있으면 API 이제 프라이빗 존 만들어 놓고 그 프라이빗으로만 쏴야 되니까 사실 내부 같은 VPC에 부하 테스트 도구 설치해 놓고 쓰면은 네트워크나 다른 이슈로 인해서 뭔가 테스트가 좀 이상하게 되는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잖아요. 외부 사스는 우리가 설치는 안 해도 되는데 퍼블릭으로 트래픽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트워크 이슈도 있고 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힘든데 앵그라인더 같은 설치형은 일단 사용법도 되게 좋은데 그 부하 램업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시간 지표 같은 거 보기가 되게 좋고 앵그라인더 그냥 설치해서 쓸까? 생각 드는데 이거 설치하면 또 그것도 사실 관리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라서 귀찮죠. 제일 단점. 맞아요. 그 그리고 뭐지? 막 서버 에이전트 이제 설치하고 막 그러니까 에이전트 대수를 만약에 지금 늘리려고 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또 공수가 들어가니까 설치해서 하세요. 한 10분이면 하잖아요. 그쵸 10분이면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또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용법도 알려주고 근데 사실 사용법은 앵그라인더가 제일 쉬운 것 같긴 해요. 그루비 스크립트 짜야 되는 게 좀 에반데 맞다. 그거 그래도 짰어야 되겠구나. 맞아. 시나리오 짜려면 그루비로 짜야 되잖아요. 그게 기시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SVM만 지원돼요. 그렇죠.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이 또 있었네. 그런 거 보면 네이버가 확실히 오픈소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핀포인트나 앵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에서 많이 쓰는 솔루션이고 오픈소스로는 그리고 실제로 뭐 라인도 같은 회사라고 치면은 아메리아나 네티는 아니구나. 아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라인이 만든 오픈소스잖아요. 뭐 만드신 이희승님은 퇴사하셨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확실히 잘한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좋은 엔지니어 분들이 진짜 많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아메리아가 지금 스타수가 3,000이 넘네요. 예전에 그래서 네이버 랩스나 혹은 네이버에서 라인에서 오픈소스 하는 개발팀들이 있으니까 그쪽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게 오픈소스를 성공시킨 회사라서 그런 점은 좀 그래도 그게 근데 물론 회사가 한 거냐 아니면은 개인이 한 거냐를 업적을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를 밀어줬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네이버가 아직 국내에 있는 IT 조직으로서는 되게 좀 높은 그래도 제일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는 사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되게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함부로 그거는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데 기술력이 좋은 회사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원탑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픈소스를 순수하게 진짜 외국의 개발자들도 좋아해주고 지금 스타수가 핀포인트는 10,000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고 실제로 활용도도 높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조직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챙겨주기도 하고 그 지속적으로 신규 오픈소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면 기술력만큼은 그래도 되게 높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들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회사가 아쉽습니다. 좋은 회사냐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무려 팁스에 선정되셨죠? 네, 팁스라고 그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올 봄쯤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오랜 그 힘든 프로세스를 거치고 선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처리해야 될 게 남아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다가 이제 기사도 떴더라고요. 기사도 떠가지고 이제 엠바고가 끝나서 엠바고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좋겠다. 인프론도 A 받으셨잖아요, 시리즈 A. 맞습니다. 인프롬도 시리즈 A 받았습니다. 네. 와, 인프론. 와. 이거 얘기 안 하셨죠? 영상에서. 네, 여기에서 공개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예. 다음에 B 받을 때는 꼭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